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직 언론사 기자 시절 사건 기자를 맡았을 때 마약과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필로폰의 메카였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한 여러 취재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도하고, 또 장기간 기획 취재를 통해서 특집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때 마약 담당 검사, 마약 수사 경찰관, 마약 밀매자, 마약 투약자, 또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료인 등등 많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마약 환자, 마약 중독자는 절대 자기 각오라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 마약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점에서 마약이라는 것이 마약이구나, 약쟁이라는 것이 한번 약쟁이가 될 경우에 계속 약쟁이로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명인들이 마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황하나, 또 박유천, 정성훈 등등 모두 연예인입니다. 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또 수사를 받고 또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들 3명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소식에 정말 우리나라는 무전유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재단하던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떻게 돈이 많고 또 유명 연예인에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황하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업체입니다. 유가공업체죠.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입니다. 31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눈에 비쳤습니까? 수사 도중에 자기 아빠가 경찰청장에 베프라고 했습니다. 베프가 뭡니까?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시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SNS 상에서 남대문 경찰서 투어하는 모습이 났습니다. 상황실 모습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경무과장이 울고 있는 황하나를 보고 달래주기 위해서 경찰서 상황실을 구경시켜줬다, 이런 엉터리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경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민노총 시위 때문에 바빠서 소환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화나였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한 22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은 어떻습니까? 박유천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인을 했습니다. 전혀 자기는 마약과 관련이 없다, 이런 소리를 여러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몸에 마약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박유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유천과 황하나의 경우는 투약뿐만 아니고 마약 밀매, 마약 구입까지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중국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직위 여하 구분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수 백지영의 남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약에서 한 번 정도 실수를 하더라도 풀려날 수 있구나, 이런 엉터리 확신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전에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범람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닝썬 같은 그런 업소, 이와 유사한 업소에서는 물뽕이라든지 이런 등등 환각성 마약 제재들이 아무런 끓이낌 없이 그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인 관련 사람들까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마약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내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약이란 것이 정말 겁납니다. 한 번 여기에 걸려들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청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편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서양 열강들과 전쟁에서 짐으로써 중국,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칫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퇴치운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옵니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사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경찰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는 그런 처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약에 대해서 그냥 주저주저, 그리고 아주 솜방망이 그런 대책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이 너니 뭐니 하면서 아주 우스운 꼴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하나, 박유천, 정석원 등등의 재판 결과에서도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반성만 하면 그냥 풀어주는 것이 마약 범죄입니까? 반성이 양형의 기준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황하나, 박유천은 1심 경과에 그대로 승복하고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그냥 끝날 그런 사항입니다. 재판도 끝날 사항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약하면 안 됩니다. 마약은 정말 파멸을 이끄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은 황하나, 박유천, 정석원 등등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모두 마약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